유엔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자들이 대중을 사로잡아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 이용하는 수단이 소위 말장난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성경적 언어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창안된 것들이다. 모든 매체들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떠들어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 독자들이었던 국민들을 신문이나 잡지만 읽는 국민들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1918년부터 1945년 사이에 근본주의자들이 해놓은 일이었다. 언론 매체들은 또 1945년 이후에는 신문이나 잡지 독자들이었던 온 국민을 라디오 청취자나 TV 시청자로 뒤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전환 작업은 현재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제 미국인들은 더 이상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90%는 그런 부류에 속하게 되었다. 성경을 사더라도 읽지는 않는다. 설사 읽더라도 말씀을 공부하지는 않는다. 설사 공부하더라도 말씀을 믿지는 않는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진원지 출처에서 입수한 사실들을 1000페이지가 넘도록 문서화해 놓은 책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 보면 지금 필자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현상화 음모라는 책을 쓴 로버트 지라드는 언론 매체들을 사실처럼 만드는 기관이며 그들이 하는 일이란 언어들을 이용하여 대중을 최면시키는 것이라고 간파했다. 이러한 말장난을 통하여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인들을 위하여 성경적 진리의 말씀들을 축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신조어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장치들의 어휘를 일컬어 우리는 이중언어라고 부른다. 무슨 뜻인고 하면 우리가 항상 무엇이라고 말은 하는데 또는 글을 쓰는데 본래 의도는 표출하지 않고 또 본 뜻을 다른 데 두고 입으로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간통자를 간통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개방자라고 표현한다. 간음은 성인간의 화의라고 말한다. 매춘부를 유객녀 또는 콜걸이라고 부른다. 술주정뱅이를 상습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른다. 성도착자는 게이라고 부른다. 그리드 하면 이것은 동성 연애자들로부터 기인된 면역 결핍증을 일컫는 에이즈를 뜻한다. 그리드란 사회보장제도의 질병급부금 지급표를 뜻하는 것으로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모두 이 표가 발급된다. 지옥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라고 말한다. 빌리 그레함.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1991년간 민족의 저주 제3장을 보면 이러한 말장난의 예를 최소한 20가지는 더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위대한 건축자, 우주정신 또는 우주전자기력, 군대의 장이 된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기를. 다니엘 11장 38절. 언론 매체인 이단 종교에서 섬기는 최고의 신이 소위 존일하자주의라는 신이다.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아주 열성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 가운데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한다는 신조를 새겨놓고 있다. 바로 이것이 언론 매체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최우선적인 종교적 근본주의 이념이다. 아돌프 히틀러, 알렉산더 대제, 나폴레온, 칼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스탈린, 레닌, 모택동,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케네디, 국제연맹, 유엔 등이 이러한 이념을 앞세워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짓이나 또 현재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정당화시켰고 또 시키고 있다. 인본주의적 좋은 일 하자 주의의 동기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여긴다. 그들은 죄가 없는 것이다.
줄리아 워드 호웨는 하나의 세계가 된 천국 건설을 꿈꾸는 인본주의적 존 이라자주의들의 여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남부지방의 백인 그리스도인 학살 행위에 대하여 주님의 진리가 진군하도다. 오 영광이여 할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예찬했다. 윌리 클링턴과 그의 무장 기동 타격대가 1995년 현재 지향하고 있는 바도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언론 매체 근본주의자들도 같은 생각이다. 그들은 복사기로 찍어낸 모두 똑같은 복사판들이다. X로 끝나는 단어들을 연구해 보았는가? 섹스, 마르크스, 호흡스, 감쪽같이 속이다라는 뜻, 징크스, 불운이라는 뜻, 같은 단어들 말이다.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바꾸어 최신식 번역으로 이렇게 고쳐 쓴다. 1. moral, 윤리라는 단어는 전혀 입에 담지도 않는다. 이 말은 이미 캐캐 묻게 돼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이제 상대해야 할 문제는 moral이 아니라 value, 즉 가치이다. 2. 미국에는 성도착이라는 게 그 어디에도 없다. 레즈비언들과 남성 동성연애자들은 다만 색다른 생활 방식을 도입했을 뿐이고 색다른 섹스 적응을 하고 있을 뿐이다. 3. 간통이나 간음은 이제 한물 같다. 지금은 혼전 섹스나 개방적인 생활 양식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지난 60년 동안 역사에 오고 있는 것이다. 4. 언론 매체가 내걸고 있는 근본주의 사상의 근본 이념은 언론 검열을 행동 수정이라는 가면으로 반드시 덮어놓는 일이다. 5. 십계명은 이제 더 이상 현대인의 필요와는 관계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어린이들은 가치 규명 교육을 통하여 십계명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이 또한 이들 근본주의자들의 근본 이념이다. 모든 감옥이나 감화원들은 뉴스미디어의 광신적인 근본주의 이념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사회복귀센터나 교정소로 바꾸어야 한다.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의 용어들을 견딜 수 없어 할 때 보면 아주 광란적이다. 7. 도시 쓰레기 하차장도 꺼져버려야 한다. 쓰레기가 땅을 덮고 있으면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좋은 일하자 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된다. 안 되지. 쓰레기는 안 돼. 쓰레기 하차장은 모두 위생 매립지로 고쳤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말장난이라고 부른다. 위에서 우리는 뉴스미디어, 근본주의의 근본 이념들 7가지를 살펴보았다. 이것 말고도 10가지는 더 된다. 이것들은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널리 선전된 것들이다. 즉, 흑인들, 동성연애자들, 어린이들, 여자들, 그리고 범죄자들이 그 5가지 부류들이다. 그 이유는 이 나라의 위대한 자유보장 법률들이 제정될 당시 이들 5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법 제정 작업에 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은 백인이며 성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남자들을 제껴놓고 이들 흑백 범죄자들, 흑백 동성연애자들, 동성연애자와 정상적인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로 한꺼번에 대체해 놓았던 것이다. 그 바람에 상원의원들, 대통령들, 하원의원들, 시장들, 주지사들, 그리고 주위의 의원들은 이제 세계의 문서, 즉 독립선언문, 헌법, 그리고 권리장전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자들은 이들 문서를 제정한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는데 50년을 소비한 셈이었다. 이 문서들을 제정한 사람들은 백인이며
성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다. 말장난을 이용하는 이중 언어의 원조는 히틀러의 제3제국 선전성 장관이었던 로마 카톨릭 신자 조셉 괴벨이었다. SS 부대와 게스타포와 관련하여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링카의 가스실에 샤워장이라는 자그마한 간판을 걸어 놓았다. 요즘 일하자주의자들이 내건 행동 수정 가운데 가장 멋들어진 걸작품이 다름 아닌 최후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었다. 이거야말로 언론에서 활용하는 전형적인 말장난이었다. 그 본뜻은 인종 멸종에 있었다. 대량 살인을 자행했던 무장 기동 타격대 요원들은 독일의 SS 부대원들처럼 흔히 검은 유니폼을 입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너절하고 부도덕한 성영화들이 제작되는 곳이 바로 이 나라다. 이들 영화들은 모두 500여 개의 일간신문에 광고되고 선전된다. 이러한 포르노 영화들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텍사스에서 가장 아늑한 창고, 보라색, 깜찍한 옐로우라 불러주세요. 택시 운전수, 귀여운 베이비, 배고파, 사랑하기, 뱃놀이, 이팅 라울, 지난 여름 갑자기, 차이나타운, 목구멍 깊숙이, 그리고 가슴으로 속삭여요 등이다. 이 모든 부도덕한 음란 영화들에 붙인 제목들을 살펴보라. 이 중 7편은 그 제목들이 어찌나 내용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는지 관객들이 영화관에 가서 입장권을 사면서도 이 영화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2편만이 제대로 내용을 털어놓고 있지만 그나마도 그중 하나는 성도착이나 성왜곡 행위에 대해서 좀 알지 않으면 전혀 내용을 짐작할 수조차 없다. 20세기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제4부 언론 매체의 두 번째 중요한 근본주의념은 유엔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가장 큰 희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소련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냈고 심지어 헝가리를 침공했을 때도 루마니아에서 학살극을 벌였을 때도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하였을 때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도 한반도 분쟁을 둘러싼 모든 과정 중에도 그리고 중국, 필리핀,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의 공산당을 통한 공작을 펴고 있는 동안에도 소련에 계속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1994년 클링턴이 미국이 낸 세금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기로 제안했을 때 TV방송은 어느 곳 하나 여기에 반대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 러시아는 USSA와 함께 유엔에서 한솥밥을 먹는다. CIA, BATF, FBI, 그리고 DEA는 이제 앞으로 미국 시민들이 권총을 감춰두고 있는지 가책 수색을 벌이게 될 때 유엔군을 군사작전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유엔은 1945년에 창설되었다. 그 전 해에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헐리우드에 모여서 친선 동맹국 소련으로 보내는 전문에 서명하는 운동을 벌였다. 필자는 이 고전적인 전문을 훗날 사람들이 보고 낄낄 웃으라고 잘 보관해 두고 있다. 그 전문에는 미합중국의 소비에트 연방 인민공화국 승인은 야만적인 행동과 무지와 기아의 종지부를 찍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운운하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그 후 79회의 전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차드, 루안다, 그 밖의 세 나라에서 집단 기아 사태가 벌어졌다. 전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세계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에게 치안과 문화가 곧 행복을 의미하게 되는
그러한 세계의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좋은 일하자주의 문서 서명운동에 가담했던 홀딱 속아 넘어간 거만한 멍청이 눈먼 바보들 가운데 14명을 한번 보자.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가? 1. 제임스 캐그니 2. 찰리 채플린 3. 제임스 가필드 4. 이라 거슈인 5. 진 켈리 6. 에디 켄터 7. 리타 헤이워즈 8. 실비아 시드니 9. 캐서린 헵번 10. 하포 막스 11. 에드워드 로빈슨 12. 올리비아 드하빌랜드 13. 오손 웰스 14. 그루초 막스 미국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이들 대리 모델들은 댄서, 뮤지컬 작곡가, 코미디언들, 아카데미상 수상자들, 연극 배우들, 미인대회 여왕들, 그리고 극작가 등 그야말로 최고들이었다. 이렇게 이교도적이고도 무식하고 미신적이며 깨지 못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본다. 이 무책임한 몽상가들이 그 우스꽝스러운 성명서에 서명하기 7년 전 그스홀 공산당 총재는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의 하원 의원이 마지막 남은 목사의 창자에 목을 칭칭 감고 죽는 그 시각을 나는 꿈꾸며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피를 노래하기 좋아하는 것 같으니 그들에게 피맛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떻겠는가. 그들의 자식들 멱을 딴 후 교회 내 회계자석과 강단 위로 질질 끌고 가 그들 자신이 흘린 피에 그들 스스로가 모두 빠져 죽게 만들자. 그래도 그 자들이 그런 찬송가를 부르는가 한번 보자. 이게 바로 AD 500년에서 1800년까지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었다. 이게 바로 1920년에서 1990년까지 소비에트 연방의 입장이었다. 진짜 공산주의자들과 진짜 카톨릭 교도들이 성경적 기독교를 바라다보는 안목 바로 그대로였다. 필자는 지금 청교도적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았다. 히랍 정교의 기독교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피 없는 종교들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가서 피 흘릴 일을 좀 당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1300년 동안이나 그 짓을 자행했고 그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서 공산당들이 또 그 짓을 넘겨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타락한 죄인들의 피를 혼동한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성직자 계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독교 신자들의 양조장에서 발효된 알코올을 항상 혼동해왔다. 미국 공산당 총재 윌리엄 포스터는 몇 해 전 이렇게 말했다. 미국 소비에트 정부 USSA가 러시아 소비에트의 폭넓은 노선에 따라 조직될 것이다. 요컨대 연방법원 판사가 지시하는 대로 지방법원 판사가 조종하는 하나의 경찰 국가화된 주처럼 말이다. 그런 다음 미국 소비에트는 세계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 소비에트 연방은 곧 유엔이고 유럽 공동체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에 언급한 이유에 따라 세계 소비에트를 소비에트 카톨릭주의라고 부른다. 부시와 클링턴은 미 합중국을 소비에트 연방에 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 장사꾼 기구인 유엔을 이용하려고 한다. 지난 50년 동안 80회의 전쟁이 발생했으니 1945년 이후로 매 7개월마다 전쟁 한 번씩 치른 셈이다. 위의 네 문단 가운데서 언급한 내용 중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 단 한 단어만이라도 있는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994년 8월의 뉴스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음미해보면 이제 모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필자는 벌써 이 이야기를 2번이나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하겠다.
1994년 8월 23일 해병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지리서 사본 한 통을 필자가 입수하게 되었다. 이 지리서는 현재 33%가 흑인으로 구성되고 여자 장교들에 의해서 지휘받고 수만 명의 성도착증자들이 우글대는 미 육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군인들의 정치적 분위기를 우선 떠보기 위해서 해병대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지리서였다. 이 지리서에는 비밀 문건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어떤 해병대 인사가 사본 하나를 존 버치 협회에 넘겨주게 되었고 이것이 뉴 아메리칸지 10쪽에 게재되었다. 이 지리서는 모두 46개 항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군인들이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잘 모르겠음, 관심 없음, 그렇다, 아니다 등으로 응답하도록 돼 있었다. 처음 10여 항의 질문들은 어떤 부대에 근무하는가, 군 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등과 같이 의례적인 평범한 내용들이었다. 그런 따위 뻔한 내용의 미끼를 덥석덥석 물면서 점점 함정으로 끌려 들어가다 보면 질문의 성격이 차츰 달라지기 시작한다. 지리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질문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당신이 만약 미군 사령관 대신 유엔군 사령관 밑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타국 출신의 유엔군 부대원들과 함께 사격조에 배속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내용이 점점 더 가열되어 간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통수권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불충막심한 배신자가 이렇게 물어온다. 권총을 소지한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사격을 가하는 일에 반대하십니까? 이 지리서는 언론 매체식 언어구사 중에서도 고도의 방식으로 그 저희를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언론 매체 근본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을 만한 방법을 동원해서 작성한 것이었다. 이 지리서에는 이런 내용이 또 들어 있었다. 이 진술 내용을 잘 고려해 보십시오. 미 합중국 정부에 의해서 금지된 비스포츠용 무기들을 압수하는 작전을 실시할 경우 이에 저항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나는 사격을 가하겠다. 유엔군의 좋은 일하자 주의자는 여기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또는 잘 모르겠다 등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었다. 모든 권총들이 비스포츠용 무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의해 두라. 우리의 정부가 미국 시민 누구라도 권리장전 2차 수정안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를 향하여 사격을 가하겠다는 공개적인 위협과 함께 군사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살인부대는 유엔군과 미군으로 편성될 것이다. 치안이 새로운 세계의 지평선 어쩌고 저쩌고. 전혀 과장이 아니다. 1994년 6월 CIA는 미국 시민들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러시아인들을 대적하여 러시아의 법률을 집행하게 했는가 하면 자넷 레노와 프리히는 홍콩으로부터 중국 시민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미국인들을 대적하여 미국의 법률을 집행하게 했다. 1994년. 앞으로 2년 뒤에나 있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1990년까지 권리장전 제4차 수정안이 폐기돼 버렸다. 1994년에는 2차 수정안이 폐기되었다. 링컨은 1865년에 10차 수정안을 쓰레기통에 던졌고 케네디와 존슨은 1964년에 1차 수정안을 제거해버렸다. 지금 현재 권리장전은 다 없어졌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토마스 맥키온에 의하면 USSA 내에는 현재 17,000명의 회교도, 카톨릭교도, 무신론자 및 불교 신자들로 구성된 군부대들이 있다고 한다. 미국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미국 시민의 재산을 무단 침입하여 부수고 들어와 수색하고 압류하는 외국군 침입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군인들 중 8,000명이 러시아 출신 무신론자들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긴급사태 관리위원회는 23개소의 센터를 건립하였고 국방성도 20여 개 이상의 센터를 건립했다. 이 시설들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헌법을 아직도 미국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여기에 호소하는 미국 시민들을 가두어 두기 위해 세워진 것들이다. 이 찬란한 세계 소비에트는 우리도 이미 그 일부가 돼 있거니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80회의 전쟁을 지원했다. 이것은 언론 매체 근본주의가 가져온 결과였다. 우리의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인간이 인간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어쩌구저쩌구. 헐리우드에 모여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우스꽝스러운 예언을 외치던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내게 묻는다면 필자는 유엔이 창설될 당시의 미국 대통령 오직 그 한 사람밖에는 지목할 수가 없다. 해리 트루만. 그는 유엔 창설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정신병자다. 버마 전쟁, 말레이시아 위기, 그리스 내란, 제1차 중동전, 제2차 중동전과 수에즈 운하 시위 사태, 제3차 중동전, 중국 내란, 인도네시아 내란, 중국의 티베트 침공, 케냐 위기, 라오스 내란, 레바논과의 제4차 중동전, 수단 내란, 쿠바 내란, 로데시아 내란, 캄보디아 전쟁, 아프간 전쟁, 인도 파키스탄 전쟁, 콩고 전쟁, 포르투갈 해병전, 도파 전쟁, 그리고 알제리 전쟁.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 트루만, 그로우초 막스, 캐더린 헵번, 진 켈리, 에디 캔더, 제임스 캐그니, 실비아 시드니, 제임스 가필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러한 위험천만하고 유치하고 무능한 환상은 가히 마이클 킹이 부른 꿈을 꾸었네에 필적할 만한 것이었다.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몽상가들보다 성경은 항상 훨씬 앞서가는지라 악몽이 미쳐 닥쳐오기 전에 그들에게 그 악몽들을 해석해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위대한 평화의 시대는 계속 전진해 간다. 쿠르드족 독립전쟁, 오가든 전쟁, 서부 사하라전, 남비아 독립전쟁, 걸프전, 에리트레아 독립전쟁, 중월전쟁, 프랑스 월남전, 알제리 혁명, 베트남전. 멍청이들 연합이 회의를 여는 뉴욕 시내 유엔 건물 발치해보면 바티칸 말고는 이 세상 어디서고 찾아보기 힘든 지극히 위선적인 종교적 전시물이 놓여 있다. 거기에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눈에 띈다. 그것은 킹 제임스 권위 역본에서 인용한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인데 내용인즉 유엔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예루살렘 통치의 성취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0에서 31절, 누가복음 1장 10에서 15절, 시편 2편, 이사야 2장 9장 참조. 내 눈이 주의 오시는 영광을 보았도다. 그가 포도를 짓밟고 지나가시니. 글쎄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다. 중소충돌, 보스니아 사태와 포클랜드 사태, 크로아티아, 예멘 사태, 콩고 전쟁, 사막의 폭풍 작전, 그리고 한국 전쟁, 이러한 주요 전쟁들 목록에 다음과 같은 소규모 전쟁들이 또 추가된다. 레바논과 골란 고원 점령, 사이프러와 터키 충돌 사태, 르완다 학살 사건과 소말리랜드 사태, 이디아민의 3만 명 학살, 그리고 만델라의 ANC에 의한 아프리카 흑인 6만 명 살해, 파키스탄 사태, 산살바도르 사태, 니카라과 사태,
이라크와 이란 충돌 사태, 헝가리 사태, 라오스 사태, 쿠바 사태, 사이프러스 사태, 필리핀 사태, 베네수엘라 사태, 말레이시아 사태, 페루 사태, 차드 사태, 콜롬비아 사태, 리베리아 사태, 쿠드르족 사태, 러시아의 조지아 사태, 타일랜드 사태, 캄보디아 사태, 다시 콩고 사태, 그리고 다시 1964년과 1984년의 타일랜드 사태, 루안다의 살인부대에 의한 투시족과 후투족 50만 명 살해 사건은 클린턴이 사용한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해서 전쟁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도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지는 않았었는데도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매 7개월마다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났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뒷받침되고 있는 가운데도 도대체 어째서 그런 유혈 사태가 해마다 벌어지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계속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디서 야기되는 것일까? 이러한 사태들이 야기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종, 그리고 성이나 나이 구별 없이 동등하기 때문에 이들을 강제적으로 함께 섞어서 한 집단 속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강제적으로 무장군인들을 동원해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몽상들 때문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 이념이다. 이것이 클린턴 행정부가 꾸었던 꿈이다. 그러나 케네디, 카터, 존슨, 그리고 부시는 클린턴보다도 더 먼저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 우리의 순진한 친구 아브라함 링컨이 체서피크만에서 포트 섬터로 포함을 보냈던 1세기 전에 벌써 이러한 미국판 몽상은 싹트기 시작했다. 이 몽상은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 이념을 서약한 모든 좋은 일하자 주의자들이 가슴에 품어왔던 한결같은 몽상이었다. 모든 천국 건설자들이 이러한 언론 매체의 이념의 틀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알렉산더 대제나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도 그랬었다. 샤를마뉴나 나폴레옹 시절에도 그랬었다. 히틀러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노래, 같은 가락, 그게 그 타령이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통신과 수송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그리고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옛날에 하루 걸렸던 일을 지금은 반나절 만에 그때보다 10배나 더 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수도 워싱턴의 연방 관료들이 군사무기를 손에 쥐어주면서 미국민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불러들이고 있는 잔인무도한 괴물이 이제는 유엔이라는 괴물이다. 범죄 단속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게 될 것이다. 민권조례와 범죄 단속법이 원래 헌법이 쓰여 있던 마지막 종이 조각까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던 것이다. 헌법은 이제 완전히 찢기고 말았다. 민권조례라는 것이 제정되더니 이른바 결사의 자유라는 우리의 권리를 박탈해버렸는데 이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가입할 단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결사의 자유가 1964년에 종결되었는데 그때 누구 하나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는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들어갈 적절한 단체 하나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1994년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다른 권리들도 다 박탈되었음을 확인이라도 하듯 처음에는 우리가 소지할 수 있는 무기들이 제한되더니 나중에는 그마저 불법화돼 버렸고 이제는 모든 무기를 압수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헌법으로 보장되던 그 어떤 권리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제 경찰국과 당국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진 신세가 되었고 당국은 이제 우리를 굴종 가운데 단단히 묶어두기 위하여 외국군까지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판이다. USSA란 자산조사 몰수 연방국이란 뜻이다.
미국의 공화국으로서의 국채는 1985년에 이미 종결되었다. 민주주의는 1933년에 이미 끝났다. 현재 1995년은 바티칸에 본부를 둔 유럽의 카톨릭 지배하에 놓인 국제 소비에트가 되었다. 옛날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옛날 옛적에 빨간 암탉이 한 마리 살았대요. 곡식광 앞마당을 열심히 헤치고 다니다가 하루는 마침내 밀 몇 알갱이를 흙 속에서 찾아냈지 뭐예요. 어찌나 신이 났던지 넋이 나갈 정도였어요. 그 암탉은 이웃 친구들을 모두 마당에 불러 모아놓고 외쳤어요. 이걸 좀 보세요. 내가 밀 몇 알갱이를 찾아냈어요. 이 밀을 땅에 심으면 우리 모두 배불리 먹을 빵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이걸 땅에 심을 텐데 나를 좀 도와줄 사람 누구 없어요? 난 싫어. 꿀꿀이 돼지가 말했어요. 나도 싫어. 뒤뚱배기 오리가 말했어요. 나도 싫어. 깍깍이 거위가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은매동이 송아지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암탉이 하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할게요. 그리고는 아닌 게 아니라 혼자 그 일을 다 했지 뭡니까? 자, 그런데 이걸 좀 보세요. 밀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삭이 패더니 황금빛 나락이 주렁주렁 달렸지 뭡니까? 이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자 암탉이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추수를 할 텐데 누구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난 싫어. 꿀꿀이 돼지가 말했지요. 위신이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담? 난 식량 배급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도 싫어. 뒤뚱이 오리가 말했어요. 난 미혼모니까 실직수당을 받을 거야. 나도 싫어. 깍깍이 거위가 말했어요. 그런 일은 내 직업관에 맞지 않아. 나도 싫어. 은매동이 송아지가 말했어요. 나는 시간당 $5에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50% 추가 급료에다가 사회보장 건강복지수당 그리고 등을 요구할 거니까. 그래서 빨간 암탉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다면 내가 혼자 할 수밖에. 그러고는 아닌 게 아니라 혼자 그 일을 다 했어요. 그 밀을 추수해서 맛있는 빵을 구울 때가 되었을 때 그 암탉이 뭐라고 말했는지 짐작이 가지. 그리고 이웃 친구들이 뭐라고 했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암탉은 또 어떻게 했게. 빨간 암탉은 맛있는 빵을 5덩어리나 구워 놓을 만한 밀을 거두었다. 그리고 빵을 구워 오븐에서 꺼내놓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웃 친구들이 한데 우르르 모이더니 민권 시위를 벌이면서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하고 외쳐대는 것이었다. 그들 모두가 빵 한 덩어리씩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암탉이 머뭇거리자 꿀꿀이 돼지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요구하건대 암탉은 자신의 부를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모자란데 혼자서만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여기에 뒤뚱이 오리가 맞장구를 치며 이 자본주의 거머리야, 너는 이익균등 배분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궁핍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 거야 하며 대들었다. 그러자 또 깍깍이 거위가 부리를 치켜 세우며 소리를 질렀다. 과잉 이익이다. 우리는 동등권을 요구한다. 너는 행동수정 연수반에 들어가 공부 좀 하고 나와야 한다. 너는 공동체 정신이 투철한 시민이 못 된다. 마지막으로 대장격인 은매둥이 송아지가 은매하며 말했다. 쿼터를 설정하는 바이다. 차별 철폐 조처에 의하여 그대의 빵을 우리들에게 내놓아야 마땅하도다. 꿀꿀이 돼지가 부당 노동 착취 몰아내자 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가운데 열띤 논쟁이 벌어진 끝에 복지 정책을 지지하는 불황자들이 결국 이기고 말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제3 가슴에 새기며 자유기업제도란 참 훌륭한 제도야.
곳간 마당에 사는 자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껏 돈을 벌 수 있지만 정부 규제 하에서 비특권층과 그 이득을 배분해야 되니까 말이야 하고 말했다. 그들은 빨간 암탉을 자신들의 주장에 굴복시켰고 암탉은 하는 수 없이 자기 목 한 덩어리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대요. 추신, 이런 일이 있은 후 빨간 암탉은 다시는 빵을 굽지 않았다지 뭐예요. 추신, 다른 녀석들도 다 마찬가지였대요. 지금 이 이야기는 베갯머리에서 들려주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러시아의 역사였고 동독의 역사였으며 또 미국의 역사였다. 금년에 미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는데 사실은 벌써 60년 전에 이러한 고백을 했어야 했다. 지금에서야 실토하면서도 자신들은 지폐 위조를 막기 위해서라느니 또 마약 거래를 억누르기 위해서라느니 하면서 새 화폐를 찍어냈다. 이것으로 그들은 경제 파산을 호도하였다. 그러나 지방 차원과 주 차원에서 볼 때 자유기업 제도는 이미 60년 전에 미국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독재 체제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두 중상층 말살을 꾀하기 마련이다. 파시스트가 그랬고 나치가 그랬으며 인본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카톨릭주의가 다 마찬가지로 이런 체제들인 것이다. 모두가 전체주의 체제다. 모든 전체주의 체제는 여하한 형태의 개인주의라도 그것을 배격하기 마련이다. 모든 전체주의 체제가 사회적으로 두 계층만을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제3계층도 중산계층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즉 주인과 종만이 존재하는 사회건설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농간 시나리오는 한결같이 그 내용이 동일하다. 첫째, 총기 등록에 이어서 압수할 것. 둘째,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일정한 액수 이상의 돈을 해외로 빼돌려 국외에서 쓰거나 외국은행에 예치해두지 못하게 할 것. 이것이 그 내용이다. 나라가 파산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자산을 착취해야 할 텐데 국민들이 무장돼 있으면 이것이 쉽지 않고 또 돈을 해외에 빼돌려 놓고 있으면 수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두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 어느 경우에나 이 두 가지 조치는 예외 없이 취해진다. 그것의 뒤를 잇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지방경찰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여 지방경찰의 관할하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한다. 1939년 프러시아에서 괴링이 써먹은 수법이다. 더 나아가 국내 치안체계를 국제적인 치안체제로 변환한다. 2. 골치 아픈 사회 문제들을 더욱 조장하여 혼란과 오해를 가중시켜 사회 혼돈과 범죄 발생률이 증가토록 한다.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실시한 통합정책,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조장된 성도착자 보호정책, 그리고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추진된 총기 단속법 등이 다 이런 예에 속한다. 각 개인과 기업체, 교회, 가정, 학교, 그리고 각주를 대상으로 이들이 모두 죽일 놈들이 되게 만드는 일은 언론 매체들이 맡아서 한다. 이들은 두 가지 근본주의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된다. 그 하나는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인데 인간 개개인은 모두가 선량하며 따라서 최상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당신은 선량한 인간이다. 따라서 당신은 최상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늘어놓는다. 이러한 아부적인 노선은 결국 전 국민적인 이기주의를 낳게 된다. 또 하나는 시민권이라는 것인데 당신은 최상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혼돈과 범죄와 폭력이 고개를 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을 조장했던 자들, 언론인들, 편집인들, 뉴스 해설가들, 뉴스 분석가들, 소식통들 및 기자들이 우리에게 자기네 근본주의 이념들을 강요하고 덤벼든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는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 권리들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수백 가지 예들 가운데서 한 가지 아주 두드러진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맨하탄 지방법원의 판사 하나가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다. 여자들이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한 가슴을 훤히 드러내는 복장을 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정당한 언론 매체 족속들의 자세이다. 그들은 언론 매체 근본주의 사상에 따르면 말이다. 공중위생국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간통을 옹호하는 흑인 여성 장관이 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보낼 수는 있어도 발라로 지하철을 타는 여자들은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 지하철 내에는 아프리카의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보다도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 TV만 보고 자라난 사내 녀석들이 가득 타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따위 법칙 하나만으로도 단 한 개의 도시에서만도 하루에 평균 3건의 살인사건, 10건의 강간사건, 1년에 50건의 고소사건이 발생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도 남는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위기 상황을 조장하려는 언론 매체의 전형적인 책략인 것이다. 모든 신문들이 새로운 법률 제정을 뒤에서 부추긴다. 성적 순결과 도덕적 고결성, 윤리적인 행위 또는 기독교적 신념들을 부추겨주는 언론 매체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런 따위에 대해 소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없다.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에 의하면 우리에게 낙태할 권리는 있어도 자녀들을 입학시킬 학교를 선택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본주의에 의하면 우리에게 체포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있되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권총을 소지할 권리는 없다는 식이다. 1964년 이래로 이러한 사례들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친다. 모든 일간신문들이 매일같이 고소인들이 제기한 새로운 소송사건 목록들을 신문에 게재하고 있는데 이들 고소인들은 자기네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억세게 재수 좋은 상황에 몰리게 된 자들로서 그들의 권리를 떠들어대고 적게는 1만 불에서 200만 불까지 배상금을 받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한몫 잡은 자들이다. 섹시한 여자들이 강제로 남성 탈의실로 끌려 들어갔다느니 대학 내 순진한 남학생들이 레즈비언들과 창부들에 의해서 강제로 교실에 끌려 들어갔다느니 기혼 남성들이 탑승하고 있는 수송기와 구축함함으로 여자들이 강제로 떼밀려 올라가게 되었다느니 흑인들이 백인들이 거주하는 교외 지역과 아파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느니 하는 등이다. 한 흑인 상사 어빈 그레이브스가 백인 여자 중위 리브 브라이언트를 1993년 7월 10일에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위선적인 언론 매체들은 무려 50회에 걸쳐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오 맙소사,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운운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네들이 배를 출항시켜 놓고는 그 배가 귀향하면 의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저희들은 일을 저질러 놓고 말이다. 젊은 남녀들 기혼이든 미혼이든 간에 함께 일하고 함께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또 때로는 1, 2인용 텐트 속에 같이 자며 뒹굴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되는가? 그것도 20대 1로 남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 때로는 기혼 남성들의 아내들이 4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다면 말이다. 그러고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한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톱 기사에서 말단 기사 이르기까지 온통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매춘 신문 잡지 같으면야 이럴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겠지. 우리들은 모두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들은 모두 지금도 알고 있다. 우리들은 언론 매체 근본주의자들처럼 생각이 비뚤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인스턴트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커피를 쏟는 바람에 200만 불을 배상받은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한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 판사는 커피가 200만 불 어치나 뜨거웠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손해보았는지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는 것만은 공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는 300만 명의 흑인들이 진압봉으로 경찰한테 얻어맞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 어느 흑인이라도 은행을 털거나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길 수가 있게 된다. 3. 범죄자들을 감옥에 쳐넣지 않고 골치 아픈 녀석들을 감옥에 쳐넣는다. 지방도시 지도자들, 의사들, 변호사들, 목사들, 보안관들, 교사들 등이 바로 골치 아픈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 주민들을 향하여 군사 독재를 실현하려는 연방 정부의 정책들에 관해 경고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이 사람들을 모두 감호소에 쳐넣고 수용소에 쳐넣는다. 오늘날 미국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란 언론 매체의 근본주의 사상에 의하면 백인으로 정직한 성인 남성 개인주의자를 말한다. 즉,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했던 사람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류의 사람인 것이다. 4. 골치 아픈 자들을 통제하거나 살해하기 위하여 위압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5. 새로운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연방 행정부처가 개입하여 그 문제를 다루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수많은 연방 부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4년마다 납세액을 2배로 늘려야 한다. 힐러리의 건강복지법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어야 할 관리들 9만 3천 명을 추가로 요하게 된다. 6. 마침내 세계 최고 톤수의 국가라는 선박이 건조되어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 기관 수를 늘리고 관리들 수를 늘려서 마침내 그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2억의 미국 인구 전체가 거기에만 매달리게 한다. 현재는 그들의 수가 1천만 명이다. 인구 30명당 관리 한 사람 꼴이다. 육군이나 해군, 해병대는 여기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이제 1925년에서 1950년 사이 스탈린의 공산주의 러시아와 완전히 똑같은 복사판이 되고 말았다.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소수 독재 계급에 의하여 국가가 파산 지경에 이르도록 해놓았던 그 러시아 말이다. 스탈린의 정책은 본래의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장강도가 총뿌리를 들이대던 파시스트 경찰 국가였다. 새 소식을 한 가지 듣고 싶다면 국가의 책무라는 독일 책을 한 권 구해서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에 보면 한 프랑스 잡지 발행인 포예 레이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특별회의 석상에서 한 말이 실려 있는데 이 연설을 잘 읽어보면 힐러리의 보건복지계획이나 사라의 통기단속법안, 클링턴의 범죄단속법안, 그리고 로비행위 공개조례, 유엔 평화유지군 등이 의도하고 있는 계획들의 진짜 내막이 드러나게 된다. 로비행위 공개조례는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그 사실을 법무성, 자넷 레노에 보고하지 않으면 20만 불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는 법령이다. 포에레이는 이 연설에서 유엔이 해야 될 진정한 사업은 모든 은행 계좌들과 예금 및 자산과 사유 토지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재판소, 최고재판소를 설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모든 개인이 일정액의 몫을 할당받게 되고
모든 개인에게 컴퓨터 칩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이 번호를 가진 자만이 힐러리 보건복지법 하에 시행되는 조치처럼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번호가 없으면 직업도 없게 된다. 현재 주택들, 차고들, 가게들, 학교들, 심지어 교회들을 건설하는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올바른 번호 표식을 달고 있는지 여부를 미국의 무장군대가 검문하고 있다. 유엔은 로마 카톨릭의 일요일을 모든 종교의 공식 예배일로 지정하였다. 하기사 모든 종교가 태양 숭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지만 한 유엔 회원국 대표가 그에게 이 계획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소수 집단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자 그는 그들에게 부여된 번호들이 컴퓨터상에서 검은 선으로 지워져 모두 취소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사고 팔고 할 수 없게 된다고 답변했다. 우리들의 번호가 날아가 버린다.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만다 이거다. 우리의 경찰 국가는 관료들이 작성한 정신병 진로 기록과 통계 편람이라는 책자를 내놓은 바 있다. 해겔식 발상에서 나온 이 쓰레기 조각 같은 문서에 보면 각 개인은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지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존재가 의문시 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파시스적 가짜 지성을 내걸고 있는 쓰레기 같은 종이 조각이 18개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발상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으로부터 그들의 시민 자유와 개인주의, 사상 일체를 홀랑 벗겨 내놓도록 하자는 목표에서 나온 것이다. 이 문서는 또 육적 감각, 느끼고 맛을 알고 냄새 맡고 보고 듣는 감각 이상의 모든 지각, 생각, 종교, 믿음, 신앙, 식견, 심지어는 사상까지도 정신적 기능 부전증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 차원의 종교적 안목을 드러내 보여주는 고백록이다. 무신론자가 안 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정부 문서에 기술해 놓은 것이다. 범죄 단속법이나 총기 단속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외국 법률 대리 집행 기구들이 이러한 짓을 시행에 옮기는데 아주 적절한 수단들이 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당신은 무신론자라고 공언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 수용소로 보내지게 된다. 관료들이 접촉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알려진 외계인들이 모두 100% 무신론자들이었고 진화론자들이었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녀석들은 모든 리겔리안 신들, 회색 신들이다. 플레이디안 신들, 베간 신들, 히아데스 신들, 노랑머리 오리온 신, 테란들, 장로들, 레티큘란족들, 그리고 파충류들 따위를 포함한 부류들을 말한다. 마지막 부분에 나열한 1단의 슈퍼인간 떼거지들이 용의 벌이라는 드라코 용좌로부터 온다고 큰소리치는 녀석들이다. 기자 피라밋 밑바닥의 중심 지역에 놓여있는 관자리에서 피라밋 입구 문을 통하여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면 눈에 들어오는 별이 바로 이 드라코 용좌의 주성이다. 최소한 피라밋이 건립되던 당시에는 말이다. 미국의 경찰 국가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독립선언문의 효력이 발효된 지 20년도 채 안 된 17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두 사람의 고귀한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민이 군대 힘으로 시행하려고 밀고 나가는 차세에 대항하여 봉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알코올, 담배 및 화기관리청이 시행하려고 계획 중인 주세에는 저항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무장 기동 타격대를 파견하여 펜실베니아 근처 산간 지역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인 거주자들을 살해토록 했다.
이 거주민들은 그들 자신의 소유지 내에서 그들이 마실 주류를 생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정부 인사들은 잽싸게 어떤 생각을 떠올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소유지 내에서 무엇을 재배하고 그것을 원료로 해서 무엇을 제조할 것인지를 수도 워싱턴에 있는 수도 워싱턴에 의하여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현재의 DEA 마약 단속국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 대부분이 조지 워싱턴이 요크타운의 커널 출신 거주민들에게 가한 전투에서 써먹은 수법들이다. 오늘날까지도 그 산간지역 주민들이 밀주 감시관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밀주 감시관들은 압제와 군사력을 동원하여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이자들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산다. 이자들은 마치 칼 마르크스나 스탈린, 니콜라이 레닌이나 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나 몰로토프 등과 같은 자들이다. 공산주의 집단의 지도자들은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밀주 감시관들은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착취하는 것이다. 마피아들은 이것을 길에서 세금을 거둔다고 말한다. 폭탄 위협,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협박 또는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공갈로 마피아들은 돈을 강탈하고 가옥과 재물과 자산을 압수하고 또 현재 수감자의 80%가 흑인들로 우글거리는 감옥에 쳐넣어 거기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돈을 수탈해 가고 있다. BATF라는 특이한 두 문자어 약칭에 주목하라. 사무국이란 관료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알코올이란 이 사무국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뜻이고 우리가 술을 만들었다가는 감옥에 쳐넣겠다는 뜻이다. 담배란 담배를 재배하는 남부주들을 파산시키는 일을 주업으로 한다는 뜻이다. 이 일은 공중위생국 장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고 있다. 이자는 흑인 여성으로 조슬린 엘더스, 아이들에게 간통법을 가르친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 간통 옹호론자 아프리카 흑인계 미국 여성이 아칸서스주 리틀록 재판석에서 걸어나오는 장면이 신문의 사진으로 실렸는데 1994년 7월 19일자 뉴욕타임즈지에 마약을 복용하고 밀매하다가 적발된 그녀의 아들이 그 뒤에 따라 나오고 있었다. 이 사람은 코카인을 밀매하다가 비밀경찰에 붙잡혔던 자였다. 공중위생국 장관, 간통 행위를 옹호하는 흑인 여성은 자기 아들이 마약 판매에 손을 댄 이후부터 마약 합법화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 자기 아들의 중죄에 대하여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간통하는 법을 10대 아이들에게 교육시킨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간통 옹호론자 흑인 여성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 공중위생국 장관 조슬린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다. 콘돔 여왕. 조지 워싱턴의 BATF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확이라. 아이고 이런 아주 완벽하군. 농부들이 곡식을 망가뜨리고 위스키를 탈취하여 그것을 팔아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무장해제시킨 다음 조지와 알렉스가 그들을 살해할 수 있게 해놓는다. 최초의 미 연방은행을 창설한 사람이 알렉스였는데 이것은 영국 은행을 본따서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 은행은 연방은행도 아니었고 미국 은행도 아니었다. 현대 연방준비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은행은 돈을 출자한 일단의 개인들 소유였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 은행을 일컬어 알렉스의 은행이라고 불렀다. 이 기관은 우리 헌법의 원칙들에 위배되는 현존하는 사항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적대기관이다. 그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의 헌법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은 사라지고 말았다. 결정권이나 판결권을 손에 쥐고 있는 연방 관리들 특유의 변덕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리는 결정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견해들대로 제 맘대로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고무줄 같은 법률들 밖에는 현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994년 7월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한 지방법원의 엘버트 브라이언 판사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도라든가 기도한다는 말은 곧 교회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따위 판결만 보아도 지방법원 판사들의 실제적인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도 남으리라. 그러나 같은 해 이런 판결이 내려지기 겨우 한 달 전 미시시피주 잭슨시의 한 지방법원 판사 헨리 와인트는 비록 모든 학교 생활 가운데서 기도 행위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학교 졸업식에서는 누가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선언했었다. 헌법은 어떨까? 헌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하고 궁금해들 한다. 그러나 헌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헌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헌법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1964년 이후로는 헌법 소원을 내도 헌법을 조회해 보는 일조차 없게 되었다. 헌법은 이제 아무 가망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미국은 이제 밥 존스 대학이나 테네시 템플, 성서 침례 대학, 그리고 달라스 신학원 이상의 최종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모든 결정들이 국내 문제들이나 정치적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대외 정책들이나 경제, 교육, 보건, 위생 및 범죄 문제 등에 관한 모두 인스턴트 커피나 1분 만에 짓는 밥 같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 기준도 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과학적 유도 방식에 따라 귀납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판국인지라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확고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야 할 규칙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